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어제 발생한 제주 항공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하며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는 팩트로 폭격하는 기자 강찬호 기자님, 그리고 국민의힘 세대교체 최전방 청년 정치인 김준호 전 대변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대변인님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영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주말 새에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좀 먼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정말 올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다사다난했는데 마지막 또 새 밑에 너무 이렇게 온 국민이 가슴 아픈 이런 사건이 생겨서 저희도 너무 오늘 슬픈 마음으로 네. 이렇게 좀 자리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바라는 거는 이번 사건만큼은 제발 좀 정치하고 엮지 말고 정말 온 국민이 다 함께 네. 그 희생하신 분들은 위로하고 유가족들 위로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좀 그러한 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 대변인님도 인사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강찬호 논설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올해 12월은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이번에 이제 참사까지 해서 한 달 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논설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정쟁은 그만하고 남 탓 그만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국민과 유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명명백히 이 사안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먼저 좀 나서서 잘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무거운 마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명복을 빕니다 하는 이제 뭐 애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보면서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세워졌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어저께 그 제주항공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까지도 역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또 강찬호 기자님의 관점의 관점 기사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자막으로 기사를 좀 보여주시면 한덕수 곧 복귀할 테니 최소한의 일만 뭐 이런 그 헤드라인이었는데 네. 한덕수 지금 전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복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물러날 때 그 법조인들 조언을 좀 많이 들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로펌 유명한 김현장 거기에 고문을 2번이나 이렇게 역임하신 사실은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2020년대 10년대 중반 거의 한 합치면 한 5, 6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법조계 인맥이 많아요. 그리고 정부 안에서도 이제 전문 법조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탄핵을 당하는 국면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법조인들 조언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일단 정족수가 이게 정말 150인지 200인지 이거는 정말 따져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근데 정부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살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시를 하고 계시라.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민주당의 그 탄핵 요건이라는 게 한마디로 허접하고 전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렇고. 고로 이건 헌재 올라가면 100% 기각이다. 그러니까 100% 기각이니까 이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즉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한다. 만약에 윤 대통령 소추처 이게 사실은 헌재가 빨리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대행이 지금 국정을 맡는다는 건 국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죠.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선장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그나마 배에서 유일하게 배를 몰 수 있는 사람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까지도 날린 거예요. 이건 배가 좀 침몰하게 돼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를 하는 분이지. 국무조정실이라는 기능도 없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을 지금 민주당이 날린 점에서는 이건 뭐 민주당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헌재는 빨리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헌재가 언제 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그 탄핵보다는 이 한대행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100%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돌아오면 최상목 부총리는 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한덕수 부총리가 한 것과 다른 행동을 만약 그 사이에 해놓으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덕수 이번에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 앞에 못을 박아놓고 간 게 네.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거는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데 좀 민주당 안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그때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한덕수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이 정부 자체의 의견이에요. 그것을 직접 못을 박아놓고 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최상목 부총리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미리 이제 해놓고 간 거죠. 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날 한대행이 탄핵 당하는 날 네. 최상목 부총리가 이분이 경제통이다 경제 관료니까 네. 각 신문사 경제부장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 경제부장들하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그런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답이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한다. 라는데 그 많은 분들이란 게 누구냐? 네. 결국은 한덕수 대행한테 조언을 해준 법조인들이 결국은 우리 최상목 부총리한테도 그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그 권한 대행이 아마도 헌재에서 이제 위헌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원래는 경제부총리가 지금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들만 이제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굉장히 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그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총 4가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전 대변인님께서도 좀 많이 개탄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너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 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연말 내일까지 31일까지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고민의 시간이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24일까지 쌍특검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26일까지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탄핵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었는데요.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률 위에 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박을 한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네. 그럼 탄핵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맞지 않게 그냥 탄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 의결 종족수가 200명이냐 150명이냐 이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50명이라고 본인이 그냥 유권 해석을 해버린 다음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전부 다 탄핵 심판을 올려놓고 헌법재판소에 이런 것들을 다 빨리 밝히라고 하는데 네. 판결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행정부는 없어지고 오로지 사법부 하나만 믿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을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독주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는 어제 그 참사가 터진 다음에 비공개 최고위였나요? 거기서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못 지켰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개탄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라는 말이죠. 사실 이 참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수습해야 되는 행정부 권한을 지금 싹 다 마비시켜 놓고 네. 그걸 또 국민의힘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위에 민주당이 있는 약간 중국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중국이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위에 그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군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당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당진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위에 있습니다. 그럴 거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벌이는지 그거에 대한 입장부터 우선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지탄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형국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계속해서 민주당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탄핵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항공 참사로 이제 줄 탄핵 정국은 어느 정도 스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이슈는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그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이번 주 토요일인 1월 4일까지는 뭐 애도 기간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그 애도 기간과 내일 열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눈앞에 있는 이슈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